온라인 수업 미리 올려놔야겠다. 6학년 사회 수업하면 성주경 선생님 사회 수업이지. 사회 수업 준비 완료! 다음 날 애들이 수업은 잘 듣고 있나? 2학습터에 출석은 잘하고 진도율도 잘 나오긴 하는데 믿어도 되려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학습터에 강의 올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 지훈이가 선생님 얼굴이 온라인 수업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호호호. 그래, 다른 선생님직은 수업만 2학습터에 올릴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진짜 수업에 잘 참여하는지 확인도 하고 함께 소통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보자.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단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상호 교류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온라인 수업 플랫폼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실시간 화상 온라인 수업 플랫폼 4가지는 네이버 밴드 라이브, 줌, 팀즈, 구글 행아웃인데요.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또 간단한 실시간 화상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밴드 라이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라이브는 네이버 밴드의 글쓰기 기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 앱 및 PC 버전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밴드에 가입한 멤버들 간 라이브 방송 시청이 가능하며 시청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공개 밴드인 경우에는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자도 라이브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밴드의 리더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라이브가 끝난 후 라이브 영상이 게시글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이용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했을 때 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은 추후에 자동으로 저장된 게시글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연기될수록 제가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 개학날인 4월 16일 날 1교시를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화상 플랫폼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다들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 바로 네이버 밴드 라이브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밴드의 글쓰기 기능에 있는 밴드 라이브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고 또 밴드를 개설을 하셔야겠죠. 학급 밴드가 있으시면 학급 밴드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만약에 그 학급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 수업을 보실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위한 밴드를 따로 개설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밴드라면 라이브 방송을 방문자도 이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에서는 네이버 밴드 PC 버전을 활용한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PC 버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OBS와 같은 그런 방송 소프트웨어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앱 버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밴드 라이브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해보는 것을 해볼 건데요.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라이브 방송을 뜻하는 아이콘이 있죠? 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소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이 항목도 있고요. 방송 중 실시간 대화를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끼리 허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국어 수업 이렇게 작성을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 네, 방송은 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고요. 네, 라이브 방송을 종료를 하면 이 방송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게시글로 공유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하시던 아니면 게시글로 공유하시던 해서 이제 미처 수업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후에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소통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업의 마지막에 선생님 다음에 또 이 라이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팀즈나 줌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이 어려우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밴드 라이브로 쉽고 간단하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수업, 우리 반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두 번째 챕터는 줌입니다. 줌은 화상회의, 온라인회의, 채팅, 모바일 협업을 하나로 합친 원격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대 100명까지 화상회의가 가능하고 무료로 40분까지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의 오디오 상태를 방을 연 사람이 제어할 수 있으므로 원격 수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속도 용이하여 URL만으로 화상회의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줌 프로그램의 설치는 포털 사이트에서 줌을 검색하거나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에서 줌 앱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줌을 활용한 수업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통해서 다운받은 줌 프로그램을 접속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새 회의를 누르면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할지 스피커 마이크로 테스트를 할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스피커 및 마이크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벨소리와 마이크를 체크한 후 얘라고 누르면 방이 개설이 됩니다. 참가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자를 누르면 지금 현재 호스트인 저 혼자밖에 없죠. 초대를 누르면 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URL을 카톡창이라든가 네이버 밴드 혹은 다른 SNS를 통해서 보내면 다른 참가자는 줌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네요. 수락을 누르면 참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는 이 URL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URL이 다른 친구들한테 퍼지면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면 이 화상 채팅방에 누구든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수락을 누를 때 조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왔는데 URL만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또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참가 메시지를 보낼 때 유의해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줌이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촉 103쪽 배움 내용을 생각하며 십자말 풀이를 해봅시다. 부분입니다. 바로 1번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를 뭐라고 할까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2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과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거 누가 얘기해 볼까요? 다인이 한번 얘기해 보자. 경제활동입니다. 뭐라고요? 경제활동입니다. 예, 경제활동이죠. 마지막 3번, 가게와 기업이 만나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상아. 시장입니다. 예, 시장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참가자들에게 음속을 할 수 있는 현재 및 새 참가자가 음속을 해제합니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참가자가 음속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누르면 학생들이 음속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음속 해제 요청을 해서 학생들 전체가 모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발표하는 사람만 음속을 해제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학생 한 명에게 음속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우리 반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해서 줌을 활용한 수업을 봤는데요. 줌을 활용한 수업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사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문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과 함께 줌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업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는 채팅, 화상회의, 파일 저장 및 응용 프로그램 통합을 결합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 작업 플랫폼입니다. 팀즈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교사 5365 계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이 주소에 가시면 무료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급 팀 개설을 위해서는 학생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데요. 학생이 5365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팀의 구성원으로 초대가 가능하고 학생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다면 학생을 그냥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5365 계정을 생성해서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팀즈는 목적에 따른 팀 생성이 가능합니다. 학급 팀뿐만 아니라 학급 안에서 또 모둠별로 팀 생성이 가능해서 모둠 안에서의 화상 협력 회의가 가능하고요. 또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중에 채팅이 가능하고 파일 공유도 가능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QR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팀즈 원격 수업 가이드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인데요. 앞으로 저는 팀즈를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팀즈를 위해서 어떻게 5365 계정을 생성하고 또 데스크탑 앱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등등의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팀즈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이제 멤버로 초대를 하고 팀에 들어가면 선생님들 학급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 위에 게시물에 클릭이 되어 있을 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밑에 보시면 딱 선생님들께서 보셔도 직관적으로 무엇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시작하는 아이콘인지 딱 아시겠죠? 네, 이 카메라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네, 바로 그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인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는 이 실시간 화상 기능을 밴드의 리더만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팀즈는 이 팀의 멤버면 누구든지 이 라이브 기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을 추가를 하셔서
모임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PC 버전에서는 원래 모임 참여자가 한 화면에 지금 모임 주관자가 맨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보이고요. 이제 모임에 참여하는 나머지 멤버가 4명까지 보였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화면에 이제 모임 참여자가 6명까지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핸드폰 화면에서는 이제 4명까지밖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학급에 이제 6명 이상이 되는 대부분의 학급에서는 이제 한 번에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는 수업을 하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학생을 다 이 화면에서 교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학생 중에서 특정 학생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의 화면이 활성화가 돼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팀즈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의 화면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학생들의 그 화면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 또 이제 참여자들끼리 채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 밑에 아이콘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고, 이 클립 모양 이제 파일을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파일로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은 이 배경효과 표시 기능이에요. 이 배경효과 표시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이 기능이 딱히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교실이 아닌 선생님 댁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또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학생들의 가정의 환경이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학생들과 많이 공유가 된다거나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학생들에게 이 기능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화면에 실시간 화상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모습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 다른 배경으로 바뀌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 모습 말고 다른 배경을 흐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 사생활 보호의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만드실 때 좀 더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효과로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시고 또한 보안에 초점을 두시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팀즈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화상 수업 4번째 구글 행아웃 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로 크롬 OS와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는 전체 화면이랑 그리고 창, 크롬 탭 공유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가지 레이아웃을 제시해서 상황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클래스룸, URL 링크, 전화 등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행아웃 미트의 참여 방법입니다. 참여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바로 참여하는 방법, URL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클래스룸 방법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급에서 참여하기인데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학생 누군가가 행아웃 미팅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룸 바로 상단에 메뉴의 상단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아웃 미팅 링크라고 뜹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미 클래스룸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행아웃 미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의 닉네임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공주교대 부서초등학교 내에서
이제 저희 만약에 저희 하는 행아웃 미팅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요 닉네임을 공유해주면은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방법입니다. 이제 URL 링크나 전화로 참여인데요. 회의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면은 우리가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URL 링크를 SNS를 통해서 보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URL을 클릭하면은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참여시키겠냐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러면 만약에 참여를 누르면은 그 사람도 저희와 같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방법은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이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은 사실 약간 좀 단점이 뭐냐면 이게 미국에 국제 전화를 하는 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이건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미트의 화면 구성은 타일식과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사이드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일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통 이제 구글 행아웃 미팅은 지금 100명 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일식은 여러 명에서 얼굴을 보고 이제 뭐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처음에 종례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인사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방법은 바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화면을 아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할 때 혹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발표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참여자가 있지만 그 참여자는 모습은 표시되지 않고요.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자신의 모습만 보이고 밑에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발표자가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방식은 바로 사이드바입니다. 네, 사이드바 방식은 약간 두 개를 섞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는 발표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참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혼재해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협력학습할 때 한 4명, 5명이 협력학습할 때 사용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 이제 발표 및 협력 활동입니다. 이제 발표 방법을 보시면은 내 전체 화면을 보여주거나 창을 띄우거나 혹은 크롭 탭을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학습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발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발표 시작을 누르시면은 내 전체 화면과 창, 크롬 탭 이 세 가지가 뜹니다. 내 전체 화면은 말 그대로 화면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구글이나 혹은 폴더나 한글이나 한 개의 창을 그냥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유가 필요한 화면만 창만을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롬 탭인데요. 크롬 탭은 말 그대로 크롬을 띄우면 탭이 여러 개 뜨잖아요. 그 탭 중에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크롬 탭 같은 경우는 영상 및 애니메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표하는 모습 중에 제가 한번 캡처해 본 건데요. 이제 발표를 중지하거나 이제 프레젠테이션 오디오를 키거나 끌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협력 활동입니다. 제가 다음 말씀드린 협력 활동인데요. 이제 뭐 모든별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화상회의 창을 띄워놓고 화면에 안 보이더라도 목소리 공유할 수 있거든요. 목소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젠보드 창에다가 우리가 자신들이 해야 될 걸 적으면서 모든 협력 학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구글 행아웃 미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얘들아 안녕, 반가워. 잘 지냈지?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보자. 이번 국어 시간엔 말이야,